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민심은 달아올랐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해라! 우리는 살고 싶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민심을 이토록 화나게 만든 것일까? 성난 민심을 달랠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너희도 과자 먹어. 너도 하나 안 먹어. 이게 먹으지? 응. 그러면 잘 안 돼. 박미경 씨는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평범한 중산층 주부입니다. 맛있어. 미경 씨는 요즘 고기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연이. 광우병이라는 그 부분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균이 잘 죽지도 않고 뭐 끓는 가열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암암리에 뭐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에서조차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기 쉬울까? 그래가지고 건강해 보려고. 햄버거, 라면 스프, 젤리. 젤리, 스테이크, 갈비탕, 쇠고기 묵국, 육포, 떡갈비. 근데 이게 일단 먹으면은 병이 금방 걸리는 게 아니라 5년이나 10년 있다가 감염이 된대. 미경 씨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청계광장 촛불 집회장을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첫째 동현이는 자유발언대에 나가 깜짝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국민들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미국산 소고기를 평관리 소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수입하는 일을 잘못했습니다. 촛불을 높이 들고 자, 옆 사람과 함께 동무하시면서 자, 함께 어린이부터 회사원까지 다양한 계층의 민심이 청계광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사랑스럽습니다. 치면서 모르는 할아버지니까 자유발언대 앞은 꼭 할 말이 있다는 시민들이 이어지면서 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2분만 하기 전에 정말 약속할게요. 네, 혹시 그럼 어떤 내용 발언을 좀 하실 건지? 이몽박 대통령님께
박성하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촛불이 바로 그런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소고기가 못 들어오게 우리의 건강권을 지킵시다. 근거 없는 괴담이다. 반대 세력이 개입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현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현 정부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순간 그리고 이 노래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지역 홍보 분과위원까지 맡았던 김진승 씨.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비참한 심정을 썼습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국민적인 여론 수렴도 없이 발표를 하니까는 사실 이제 기존에 조금씩 쌓아야 했던 불만들이 저 개인적으로 폭발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60%에 육박하던 지지율은 최근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취임 2달 만에 탄핵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애초의 계약관계, 경제성장 이만큼 해달라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그럼 지도도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빠르게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거 여기에 큰 덕목을 삼는 그런 시대의 CEO였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면이 좀 여유가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간 쇠고기 협상 일지입니다. 4년간이나 끌어왔던 힘겨운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달 만에 쉽게 타결됐습니다. 쟁점 사안 대부분은 미국 측에 양보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시사기획 쌈 취재진은 그 배경과 의문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총선이 열린 지난달 9일. 변수는 있었지만 승리는 예상대로 한나라당 몫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바로 다음 날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로 한 장의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5달 동안 미뤄놨던 쇠고기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바로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팩스를 보내자마자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협상 준비 시기는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미국이 어떠한 형태의 이 안을 가지고 올 것인지 예측을 해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세워놓아야죠. 그것이 협상 준비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는 참여정부 최다가 한 달 이상은 아무리 급해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확보를 해야죠. 그렇다면 혹시 한미 양국이 협상 일정을 미리 조율해놓고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발표 시점을 늦췄던 것은 아닐까. 회의도 뭐 소집을 안 했죠. 선거 기간에 소집하면은 틀림없이 또 비밀이 새어 나가서 포에 영향을 줄 거다 하니까 회의도 안 하고 해버린 거죠. 날짜는 선거하는 동안에 잡아놓고 협상 날짜는 선거 바로 다음 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 딱 걸로 11일부터 협상을 하도록. 11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주일 동안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협상 7일째까지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뛰어넘기에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이 너무 깊다던 협상이 18일 전격 타결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너무나 쉽게 타결된 것일까?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18일. 그 하루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18일 오후 1시. 미국 시각 새벽 0시.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2시간 정도 열린 긴급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쟁점 사안을 일일이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불과 3시간 뒤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FTA에 아주 걸림돌 되었던 소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지금 노동부 장관에게 오는 길에 지금 차에서 전화를 받았다. 농산부 장관은. 그리고 11시간 뒤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부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농림부가 미국과의 1차 협상을 앞두고 작성한 대응 방안입니다.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 SRM 7개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제외, 이 밖에 내장과 뼈, 그리고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방안이 서 있었지만 올해 협상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는 고유한 위생검역 기준을 세우고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검역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의문을 보면은 가령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것이 검역 주권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농림부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차 협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미국 측은 아무런 성과 없이 보따리를 싸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위험의 확률이 얼마만큼이냐 확률의 문제고 지금 농림부에서 안 한다 해서 안 했습니다. 그토록 강경했던 농림부가
180도 태도를 바꿔서 스스로 백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 팀들인데 인도성 차관도 제하고 뭐 개인적으로 손을 잡으면 뭐 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협상 이후에 와서요? 그럼요. 물론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대로 농림부가 반대해서 쇠고기 협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 협상을 일개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협상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미국산 쇠고기 한국이 전부 반송하는데 미국 국회의원들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어떻게든 FTA를 체결하고 싶어 했고, 그럼 미국 국회의원들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그 자리에 대표로 가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국민 건강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 논리의 잣대로 판단한 것도 사태를 키운 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뭐 고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뭐 별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고 많이 사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졸속, 부실 협상 못지않게 여론의 흐름을 읽지 못한 당국자들의 잦은 말 바꾸기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SRM 부위나 또 일부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OIE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를 미국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96개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강호병과 관계없이 수입하기 때문에 거기는 SRM 개념이 없습니다.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준수와 더불어서 안전성의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미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99% 이상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까? 안전합니다. 결국 협상 내용까지 오역하는 총체적 부실 속에 정부는 뒤늦게 실패를 인정했지만 민심은 이제 등 돌린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통상 마찰도 불사하고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제가 수석 대표로서 거기까지는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지는 몰랐고. 시사기획3은 지난 9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전국 15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14.6%, 잘못했다는 의견이 80.3%였습니다. 잘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43.3%가 검역 주권 상실 등 국민 건강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방미 성과를 위한 졸속 협상,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수입 조건이 문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광우병 논란의 가장 큰 책임자로는 39.9%가 정부 협상팀을 꼽았고 33.2%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처럼 모인 인터넷 여성 전용 카페의 회원들. 먹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 먹지. 그게 확률적으로 그게 50에서 100g. 광우병 문제가 대화에 오르자 역시 가장 큰 걱정은 가족들 건강입니다. 거기 급식하는데 점심 때 고기 막 나오는 불고기 막 사고 굽는 거 나오잖아. 그 미국산 애라고 누가 장담을 해.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직접 한우를 잡아다가 우리가 그거를 사오는 걸로. 나는 그거밖에 못 믿을 것 같아.
광우병 민심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고객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대형 마트도 쇠고기 코너만큼은 예외입니다. 한우 수입 가릴 것 없이 최근 며칠 사이 매출이 7%나 줄었습니다. 요즘에 여론이 하도 이렇게 심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게 돼요.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좀 피하고 싶고.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7%에 불과하고 80% 가까이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듯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사 먹지 않겠다는 응답이 75.5%를 차지했습니다. 사 먹겠다는 응답은 22.5%였습니다. 정부가 개최한 두 차례의 끝장 토론도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2%나 돼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kay, coming back inboard. Speed rail. Oh, if you're going that way, you're going to be clear. You should be clear. 인간이 살기 힘든 우주공간. 생명 유지를 위해 우주복은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 우주복을 연상케 하는 특수 방호복. 외부와 완전 차단된 이중 격리 시설. 국내에선 유일하게 인간 광우병이나 그와 사촌격인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환자를 부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변종 프리온이란 광우병 원인 물질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사율 100%, 치료법도 전무, 변종 프리온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들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간 이른바 광우병 괴담. 소고기 그 광우병 돼지고기 썰어도 저희가 걸린다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말로 가는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들일까? 아니면 정말 괴담 수준에 불과한 걸까? 먼저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불안감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의견은 23.6%에 그쳤습니다.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작업을 통해 줄기세포와 이들세포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당시 여론은 황우석 박사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생명공학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논문 조작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브릭이란 생물학연구 정보센터 게시판입니다. 이번에도 공개 토론방을 열었습니다. 관련 논문과 과학적인 근거를 무기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에 대한 글들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과연 이런 희박한 확률로 생기는 질병에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험도가 그렇게 심각해서 미국소 금지시키면 비행기도 금지시켜야죠. 일단 수입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위험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며 수입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확률이 낮은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광우병 발생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카우보이의 나라 미국.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또 즐겨 먹는 국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고 감시의 눈길도 매섭습니다. 미국의 동물 보호 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공개한 화면입니다. We're seeing downed animals here, and we just don't have confidence at this point that downed animals are not getting into the food supply. 이처럼 주저앉은 소, 다우너는 미국 내에서 한 해 2만 5천 마리나 도축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현재의 우리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현재 미국 내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할 확률은 1억 마리 가운데 2마리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국제수역기구 OIE가 실사를 거쳐 판단한 숫자입니다.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확률은 다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떨어집니다. 게다가 영국의 사례에서 봤듯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다고 모두가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과학자들은 어쩌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치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낮은 확률에도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먼저 예측 불가능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확률이 낮을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광우병은 또 일단 발병하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내 어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 광우병의 위험은 결코 확률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발병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인간 광우병은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1g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프리온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30년 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복기도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동물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넘어왔다는 점을 특히 주목합니다. 실제 이제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일단 전파된 다음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모아집니다.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확률이 낮으니 무조건 괜찮다는 말로 위기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또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들과 서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죠. 그게 없이 100만 분의 한 명이 걸리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가적인 견해일 뿐이고. 광우병 민심이 들끓던 지난 2주일 사이 AI가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처음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개방경제 시대에 한국만 유일하게 안전지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낼 수 있을 만큼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을까요? 확인 결과 취재진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시사기획 3 취재진은 공개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한우 농가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그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기용 소와 젖소가 매매되는 소 시장입니다. 시장 한켠, 깜깜한 곳엔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이른바 절박소 또는 안진뱅이 소가 은밀히 거래되는 암시장입니다. 왜 봐요? 아, 이 쌩쌩한 이거. 이상이니까 어차피 주사도 안 쪼개고 소 뒤질 것도 아니까 뒤지면 저희가 책임져요. 다시 내가. 그 자리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지나가면서 5kg 먹자. 그러면서 이거 잡아봐요. 내가 이거 소를 산 사람인데. 이 소를 30만 원에 산 축산업자는 이어서 누군가를 불러냅니다. 바로 이 지역의 수의사입니다. 청북이니까 상관없지. 청북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끊으려고? 내 이름을 끊어야지. 만약에 이걸 요구를 하면은 4만 원을 건네자 즉석에서 진단서를 떼줍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7번. 도축이 가능하다는 증명으로 병든 안진뱅이 소가 정상소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서로 말도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을 잘하시라 이거야. 아, 그 말 잘해야지. 집에 갖다 놨더니, 예. 집에 갖다 놨더니 소가 들어갔겠다. 뭔 일을 하더라. 뭔 일 하더라.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사장님 그렇게 하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사장님. 아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소는 다음 날 도축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축장 소속 수의사가 다시 한번 소 상태를 검사한 뒤 도축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의사는 병든 소 근처에는 가질 않습니다. 소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왜 일어서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채 도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소를 도축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도축장에만 10마리 안팎의 안진뱅이 소들이 줄지어 도축을 기다립니다. 폐기 처분된 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광우병 사태가 확산되면서 그나마 급격히 줄었다는 게 이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개인 가져가는 사람은 개인 가져가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그래서 절각소만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또 판매하는 유통업이 있고, 식용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어쨌든 버리지 않는 소니까 뭐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는다는 거지. 뭐 곰탕도 할 수 있고 갈비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소 6골분 사료를 수입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로부터 사들인 사료입니다. 하지만 들여왔다는 흔적은 있지만 어디서 사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6골분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지된 때는 2000년 12월 이후입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3, 4년이 더 늦습니다. 소 6골분을 돼지나 닭에게 먹이거나 돼지나 닭 6골분을 소에게 먹이는 것은 아직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젖소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그거 안 먹이면 젖이 잘 안 나오고 그만큼 많이 못 자라니까 먹여요. 동물성 사료를요? 그러니까 미국식 축산 방식이 우리나라 똑같아요. 국내에서도 인간 광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한 해 20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광우병 안전지대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국민들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역검사국 OIE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얘기하면은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광우병 발생했는데 보고 안 된 나라로 봐요. 도축장이 굉장히 위생 상태가 미국 도축장은 저만 가라거든요. 미국 도축장 위생 상태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인간 광우병은 날벼락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Very surprised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case because I'd never really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although we've examined over 200 cases of CJD in the unit here. 당시 영국 전역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500만 마리가 넘는 소들이 모두 불에 태워졌습니다. 30개월이 넘는 소를 전수조사하고 6골분 사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품기준청을 설치해 검역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했습니다. The public has a lot more information about diseases, then they're much more likely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not jump to the wrong conclusions, really. 불신을 씻어내기 위한 대가는 엄청났지만 국민들은 서서히 광우병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Assume that whatever we're buying that's packaged and vacuum packed on our shelves is of the right standard to be eaten by the general public. 정치권은 여전히 가파른 벼랑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돼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의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성난 광우병 민심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문제로 떠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는 죽어도 못 갑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80%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협상 시 우선 쟁점을 묻는 질문엔 광우병 위험물질 반입에 특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예고 마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국내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협상을 할 의지가 있으면은 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서는 그것이 이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흡하다는 답변이 74%를 넘었고 최선을 다한 조치라는 의견은 20%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성난 광우병 민심을 당장 달래줄 묘책은 현재로선 없는 것일까? 평소 한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일본인 유학생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광우병 파동을 겪었던 그들에게 최근의 한국 상황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もう絶対にアメリカの肉はダメって言ってるのを見ると、正確な情報が行き渡ってないからちょっとヒステリックに、反応してるのかなという気はします。もうちょっと強化したものを出して、それでお互いこう信頼を持って食に対する安全を確認できるようにすれば、そういうふうになればいいかなと思います。 결국은 다시 신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근거 없이 부풀려진 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 반대한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의 본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외국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좀 더 솔직해지고 투명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응답자의 62%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한 번쯤 음미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감성이 이성을 앞서는 불신의 사회에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게 패인 불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식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을 해야 되고 불안해요. 불안하고 많이 고민스러워요.